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증권사 모닝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개가 된 종목들 리포트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시간 알투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원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목 리뷰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8월 18일에 소개해 주셨던 솔로엠, 탐방을 직접 다녀오신 것도 알고 있는데 수익률이 지금 보니까 그때 소개해 주신 이후로 18.4% 기록을 하고 있고 9월 8일에 관심주로 소개해 주셨던 PNT는 수익률 21.3%입니다. 아직 목표 주가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두 종목 모두 수익률이 지금 워낙 좋아서 네. 솔렘은 제가 간 건 아니고 저희 네. 지점 직원이 갔다 온 거고요. 네. 그 솔렘과 PNT 목표 주가는 달성은 못했지만은 네. 애초에 그 설정했을 당시가 이제 보수적으로 그 잡은 거기 때문에 그 달성했다고 해서 너무 홀라당 안 파셔도 되고요. 뭐 2차, 3차까지 다 제시를 했고 맞아요. 대주전자 네. 재료가 1차, 2차를 단번에 돌파한 사례도 있어서 일단 보수적으로 상당히 잡은 거고 최근 실적만 그 내년치 정도로까지만 적용해서 목표 주가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까지 보면은 더 높게 잡을 수 있고요. 특히 솔렘 같은 경우는 제가 ESL 얘기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본업에 대해서 가치만 해도 지금 충분히 그 정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PNT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회사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좀 명확한 회사거든요. 그 회사 가치 그 캐파가 정해져 있고 영업이익률 추정치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네. 1차 가도래도 쌉니다. 그래서 계속 좀 꾸준하게 2차까지도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장비 쪽 주가 네. 분위기가 또 워낙 좋고 PNT 같은 경우에는 소개해 주셨던 9월 8일에 또 주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목표 주가 도달할 때까지 좀 차근차근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종목을 픽하면 정말 끝까지 파는 이창원 차장님의 종목 오늘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차장님께서 먼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오신 관련 기사는 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친환경 억대 럭셔리 수입차가 몰려온다입니다. 벤츠와 BMW, 아우디가 나란히 전기차 새 모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기사 그러면 자세한 내용 들여다볼게요. 네, 럭셔리 친환경 수입차 판매가 전년 대비해서 4배 증가하면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반기에 1억 원이 넘는 수입 전기차들의 출시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 내에서는 전기차 경쟁이 그야말로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포인트부터 먼저 좀 짚어주시죠, 차장님. 예, 올해 8월까지 1억 이상 그 판매된 그 수입차가 그러니까 45,042대인데 이 중에서 그 친환경 차량이 이게 23,753대로 그 52.7%를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제 4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얘기 있고 사실 보복적 소비 얘기가 나와서 뭐 명품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네. 사실은 자동차가 더 그 보복적 소비의 가장 맞아요.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전에 샀던 차량보다도 더 이제 고가 차량을 또 많이 산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벤츠라든가 그 BMW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전기차 이제 신차가 이제 출시가 좀 되고 또 그 아우디 이트론 GT 그 4륜구동 그 차량도 좀 새로 나와서 제가 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장비주도 따라갔으니까 이제 부품도 좀 봐야 되는데 어제 일본 뭐 3기라든가 몇 번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회사들이 주가 급등이 그러니까 나오고 있고 맞아요. 주가 네. 흐름도 괜찮아서 부품사 중에서도 보는데 현대 기아차에 국한되지 않고 여기 나왔던 뭐 BMW나 아우디나 이런 해외 업체들한테도 납품을 하는 회사들을 좀 봐야겠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오늘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업체들. 그쵸, 예, 해외로 테슬라라든가 이제 해외 네. 업체로 진출이 되는 업체 그 기업 그 부품사들을 한번 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부품주 시장에 알려진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또 8개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표적인 종목들 삼화 컨덴서 있고요. 한원시스템, 화신, 현대모비스, 3기 말씀해 주셨는데 있고요. DYC, YM텍 등등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러면 차장님이 열심히 공부해 오신 종목은 뭘까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사실 3기랑 그 YMT 코퍼레도 봤는데 주가 다 움직여서 안 움직인 이제 사마 콘덴서를 오늘 일단 픽하는데 그 최근에 코프라든가 3기라는 종목들이 주가 움직임
갔기 때문에 좀 안간 쪽에서 좀 픽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 여기는 그러면 이제 MLCC 쪽 아닌가요? MLCC 네. 쪽도 주가 이제 캐시카우 쪽이고요. 네. 최근에 전장 쪽 그 MLCC라든가 그 전장용 캐퍼시티 쪽 매출이 좀 급등을 하고 있고 아우디와의 그 8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측면도 있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쪽에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관계사 사마 전기에서 생산하는 전해 콘덴서 외에 모든 종류의 콘덴서를 제조 생산하는 그 종합 그 메이커 회사고요. 거의 국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MLCC 매출은 비중은 57.7% 정도라서 거의 MLCC가 차지하는 그 영업이익 비중이 70% 이상으로 거의 이 부분이 사실 캐시카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전장용이라든가 산업용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 MLCC 쪽은 전장용과 산업용의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이쪽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동사의 그 성장 동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장용 캐퍼시티 부분이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 MLCC 쪽도 전장용과 그 산업용 쪽에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로 동사가 추진하는 산업이 바로 그 배터리 커패시터라는 사업인데 이 커패시터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마 콘덴서 영문명이 사마 커패시터입니다. 그러니까 콘덴서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동사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상반기에 한 7.4% 차지하는 게 그 DC 링크 커패시터, DC 캡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전장용 커패시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DC LC라고 이렇게 약제를 하는데 이 전장용 커패시터는 보통 그 DC 전류를 그 AC로 변환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압을 안정화시키라든가 회로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전장용 커패시터가 보통 그 배터리로 그 공급되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그 친환경 차량의 핵심 부품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동사의 이제 핵심 성장 동력이라 볼 수 있겠고요. 보통 이제 그 동사가 이제 주로 계약하는 업체들이 그 고객사가 현대모비스라든가 보그와그너, 현대로텐과는 장기 계약을 체결을 했고 현대 기아차, BMW, 볼보, 아우디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만도랑도 어떤 그 계약 체결을 해서 최근에 그 현대차의 그 수소 전기 트럭에도 공급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수소차 일부라든가 하이브리드 위주로 공급이 됐었는데 동사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그 전장용 커패시티 매출이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0%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우디향으로 그 전장용 커패시터가 공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계약 기간이 8년입니다. 일단은 1차 계약 규모는 800억 정도 체결이 됐는데 일단 추가 더 증량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과 미국 쪽의 그 전장 부품 업체 쪽도 지금 얘기를 좀 협상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어서 추가 아마 계약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서 이 부분이 동사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전기차 부품사로도 그 탈바꿈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전장용 커패시터 그 공장 캐퍼를 증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5배 증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반기에 공장 가동률이 용인 공장이 93.47%이고 해외 공장이 95.13% 있는데요. 올해 그 225억을 투자해서 공장을 증설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MLCC 쪽은 100억 그리고 그 전장용 커패시티 쪽에 70억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정도의 55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전장용 커패시티 쪽에 올해 70억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억 규모로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그 공장 캐퍼를 5배 늘리겠다는 게 이제 회사 계획이고요. 네. 일단 이게 올해 225억을 투자함으로써 연간 매출 발생 효과는 약 188억 정도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대략 3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투자분만 이렇게 지금 발생할 예상인데 워낙 이제 전기차라든가 이런 친환경 차량의 수요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전장용 커패시터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장기 계약도 체결이 됐고 그 공장 캐퍼도 공격적으로 지금 동사가 그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성장 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MLCC 쪽에서도 동사가 전장용과 산업용 그 제품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그 IT용보다도 전장용 쪽이 더 고부가 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 공략을 하고 있고 신규 고객사도 상당히 그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LG전자 쪽의 매출 비중이 크지 않나요? 거기도 거의 다 전장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 LG전자가 이제 VS 사업부가 사업이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고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서 동사가 이제 거기에 따른 그 반사의 그 수혜를 당연히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고요. LG전자가 MC 사업부를 철수함으로써 사마콘덴서의 실적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의구심도 있지만은 사마콘덴서는 애초에 모바일 쪽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전장용 위주로 했기 때문에 전장 부품 사업부 쪽 MLCC 쪽은 거의 네. 전장용 쪽으로만 사실 만들고 있었고
있고 LG전자 VS 사업부 쪽으로도 그 편익의 MLCC 쪽 그 전장용 쪽으로 비중이 워낙 높은 상황이라서 그 LG전자의 그 VS 사업부 매출 비중이 높아질수록 사막 콘덴서가 전사적으로 그 같이 매출 증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LG전자 자체가 지금 워낙 그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다이오 유덴이라든가 일본의 무라타라는 회사가 공장 셧다운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 무라타 같은 경우는 일본 공장 셧다운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3위 업체인 다이오 유덴 그 말레이시아 그 사와라크 공장 셧다운이 2주간 된 거는 다소 좀 영향이 좀 될 수 있어서 네. 만약에 이제 이로 인해서 삼성전기라든가 상위 업체가 가격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가격 평균 단가 10% 인상할 경우에는 사막콘덴서 영업이익률 4% 증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지만 LG전자 쪽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총 다이오 유덴을 공급하는 11개 중에서 2개 정도가 약간 공급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서 그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네. 동사가 이제 신규로 추진하는 그 배터리 커패시터라는 게 기존에 이제 이제 슈퍼 커패시터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2차 전지 소재랑 그리고 2차 전지 기술 접목해서 그 용량을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배터리에 보조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었던 건데요. 기존의 그 슈퍼 커패시터보다 20배 용량을 높였고요. 그리고 급속 충전이 된다는 게 장점이 있고, 그리고 리튬이온 전지에 비해서도 출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5배 정도 좋고요. 그리고 수명도 10배 이상 좋아서 반영구적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 네. 부분이 동사가 이제 샘플 매출을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현재는 올해 그 전동 킥보드용 제품이 나오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그 드론이라든가 전기차까지도 확장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동사의 성장 동력이고, 동사 사업 보고서에 가장 첫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게 이 배터리 커패시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그 추정 실적을 보면은 올해 한 400억 정도 영업이익, 내년 478억, 2023년도에 540억 정도 보고 있어서 요걸 이제 올해 추정 EPS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올해 이제 그 3,223원, 내년에 3,704원 정도 나와서 목표 주가는 올해와 내년 추정 EPS 평균을 해서 그 1차 79,000원 정도 볼 수 있겠고요. 내년 추정 EPS 3,704원에 그 적정 타겟 PR 그 23배 정도 봐서 85,000원 보는데, 증권사 목표가도 78,000원에서 88,000원 정도 사이에 있으니까 그렇게 무리되지 네.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주가 좀 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시가 매수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 1차 목표가 79,000원, 2차 85,000원 잡으시고 손절가는 전저점 구간 5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 부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차가 79,000원이고요. 2차는 85,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알투자 시간에서는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들 알아볼 수 있었고요. 지금까지 함께한 분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MW센터의 이창환 사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종목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